자, 봅시다. 노트랑 교재는 일단 잠깐 넣어놓으시고 노트 보시면서 먼저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다시요. 이미 한 번은 안 하게 앞에서 이 부분을 적긴 했지만 다시 한 번만 정리합시다. 극한의 종류에는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이 존재한다고? 함수의 극한과 다음 그렇지, 수열의 극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수열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안 세웠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수열의 극한이 어떤 개념인지 몰랐겠지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함수의 극한은 당연히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함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보통 문자 뭐가 되는 것이고 x 되는 것이고. 됐니? 다음 수열의 극한은 수열에서 변수가 문자 누구였던 거야? n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변수가 n이야. 표현이 갔어?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극한이니까 어떤 기억, 영어로 누구를 리미트라는 요 말을 쓰고요. 이 밑에 여기 뭐 들어가고? 변수. 예를 들어 x가 어떤 의미의 값 a에 가까워질 때. 됐어 안 됐어? 다음 이 오른쪽에는 뭐가 온다고? 함수식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근데 이 함수식이 꼭 fx만 오는 거야? 그건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뭐든지 어쨌든 간에 어떠한 함수식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떠한 함수의 형태가 꼭 fx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표현은 계속 바뀐다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이 극한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극한을 보는 건 당연히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뭐에서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그래프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어떤 함수 그래프 fx라는 놈의 식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을 때 이 함수 fx가 x가 얼마에 가까워지는 경우는 a에 가까워지는 경우는 이 x가 a인 지점에 가까워진다는 건 x에 대한 얘기니까 어느 쪽과 어느 쪽에서 존재할 수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존재할 수 있고 그 왼쪽에서 오는 경우는 우리 무슨 극한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걔를 표현을 할 때는 리미트 x가 a보다 큰 거야 그럼 작은 거야? 그렇지, 작은 거니까 a에서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그렇지, 빼줘야 된다는 개념이 될 거고요. 그때 fx가 될 거고. 다음 리미트 x가 이번엔 a의 어느 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으면 오른쪽에서 올 수 있고요. 이 오른쪽에서 온다는 건 얘는 a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니까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린 우극한이라고 표현한다 그랬고, 그랬을 때 각각의 극한에 대한 값을 본다는 건 이 결과가 무슨 값이라고 된다고? 극한 값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럼 뭐뭐 갑자가 들어가잖아. 갑자가 들어간다는 건 걔는 x값을 의미한다 y값을 의미한다. 그렇지. 그랬을 때 이 그래프에서 a의 왼쪽에서 접근하는 y값이 얼마에 가까워지는지를 우리는 확인하는 거라 그랬어. 그럼 얼마에 가까워지니? 2에 가까워지는데 이때 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했지요. 2보다 큰 거야? 2보다 작은 거야? 그렇지. 2보다 작은 거야. y값이니까.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라고 표현이 되고, 됐니? 정확한 건 2 마이너스지만 대부분 2로 쓰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 이해갔니? 합성함수 극한을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이번에 A의 어느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그때 A의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Y가 얼마에 가까워지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러면 Y 값은 또 얼마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큰 거야 1보다 작은 거야? 그렇지. 그럼 얘 1 플러스야 1 마이너스야? 그렇지. 이렇게 표현되게 될 거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프상에서 접근하는 게 함수의 극한의 일단 가장 첫 번째라 그랬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의 극한이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이렇게 값으로 주어지게 됐을 때 그 극한의 값의 여부에 따라서 이 함수의 극한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져 아니면 특성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아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어떤 특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한다는 건 리미트 x가 예를 들어 a로 갈 때 어떤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값 알파라는 거에 가까워지게 되려면 됐어?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려면 얘 무슨 극한과 좌극한과 다음에 무슨 극한이? 그렇지. 얘네들에 대한 좌극한값, 우극한값 얘네 둘의 값이 서로 어때야지만 그렇지. 같아야지만 우리는 둘 다 지금처럼 얼마에 알파라는 값으로 가까워져야지만 우리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해. 얘를 뭐 한다. 그렇지. 수렴한다라고 판단한다 그랬어. 다시 뭐 한다? 수렴한다. 그렇지. 이 용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억 잘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뭐 한다? 수렴한다. 그래서 함수 극한의 수렴 조건은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을 구하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하는데 그때 그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어때야지만 같아야지만 우리는 뭐 한다고 얘기해?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반대로 수렴한다의 반대는 뭐 한다? 그렇지. 발산한다. 또는 귀찮으면 뭐 한다? 수렴하지 않는다도 가능하다 그랬어.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배운 건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극한의 성질을 배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다 적어드렸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fx가 알파고요.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gx가 뭐라고 한다면 베타라고 하면 이 전제 조건을 깔아주고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막 썼었죠. 됐어 안 됐어?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한 번만 쓰고 우리 나중에 쓰지 말자고 그냥 바로 말로 익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극한의 성질을 어떤 두 개의 함수가 a로 가고 있을 때 이미의 특정한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가까워질 때 우리는 뭐 한다라고 방금 전에 배웠어? 수렴한다라고 배우고요. 그랬을 때 수렴을 하게 되면 수렴하는 놈들끼리는 무엇이 가능하다고 배워? 무슨 연산이 가능하다? 그렇지. 사칙 연산이. 즉 수렴하는 놈들끼리 뭐해도 상관없고 더해도 상관없고 수렴하는 놈들끼리 뭐해도 상관없고 빼도 그냥 빼듯이 계산하면 되고 수렴하는 놈들끼리 뭐해도 곱해도 되고요. 실수배해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단 주의해야 될 거 뭐 하는 경우에 사칙 연산 중에 유일하게 뭐 하는 경우는 나누는 그렇지. 나누는 경우는 누가? 나누는 분 뭐가 되면 0이 되면 어떻다?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은 당연히 깔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 주의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함수 극한을 구하는 가장 큰 두 번째 방식은 어떤 꼴을 이용한다? 수렴하는 뭘 이용한다? 꼴을 이용을 한다. 됐냐 안 됐냐? 다시 뭐를 이용한다? 수렴하는 꼴을 이용한다.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 함수 극한 쪽에서나 나중에 수열의 극한 쪽에서나 풀이는 똑같아. 풀이가 똑같다는 건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수열의 극한은 이제 조금 들으시면 이해는 가실 겁니다. 수열에서 변수가 누구라 그랬어? n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n이 우리는 거기에 넣는 숫자가 실수가 아니야. 왜? n에 1을 넣으면 몇 번째 항이 나오고 n에 얼마를 넣으면 2를 넣으면 몇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열의 극한에서 리미트 n이 2로 갈 때 an 이건 a2다. 이런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어. 왜냐면 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n이 얼마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져? 근데 n은 수열의 항의 넘버를 의미하잖아. 두 번째 항에 가까워져. 말이 돼, 안 돼? 안 돼.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으로 탁 존재해버리지.
근데 두 번째에 가까워지잖아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얘는 자연수기 때문에. 쌤 얘는 되잖아요. 아 얘는 x가 실수니까. 예를 들어 a가 1이라고 하면 0.9도 되고 0.8도 되고 0.99도 되고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근데 n은 1.9, 1.8 이런 거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수열의 극한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다는 건 뭔 소리야? n이 어디로 가는 경우? 양이 무한대밖에 없어요. 표현이 간략하냐? n이 n으로 갈 때 인이 양이요. 의미 없죠? n이 n일 때 n 분점인데. 가까워진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n이 갈 수 있는 방향은 뭐야? 무한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수열의 극한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여름방학 때 바로 시작을 특강 때 시작하긴 할 텐데 함수의 극한에서 n이 어디로 가는 경우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 하나만 보면 돼. x 무한대로 가는 경우. 딴 건 할 거 없어요. 그게 끝입니다. 표현이 같지요. 물론 뭐 이제 등비 수열이 들어가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건 뭐 일단 나중 문제고 그 정도는 이 함수 수열까지 되게 편한 거거든. 어쨌든 그래서 이 수렴한 꼴을 이용을 하게 됐을 때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어떤 표현이 특히나 극한의 표현이 나왔을 때 걔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문항이 있다면 됐니? 자 먼저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읽어보세요. 시작. 밑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의 x는 3으로 수렴한다. 그렇지. 한 번 더 읽어만 볼게요. 시작. 밑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2의 전체제곱 곱하기 gx는 4로 수렴한다. 여기까지 이해 갔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보통 학교 들어가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야 fx니까 이거 넘겨가지고 풀어 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 일단 무조건 아웃.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때려주게도 안 돼. 다음 그렇게 풀어주지 않고 야 이 새끼를 다른 놈으로 바꿔. 얘가 예를 들어 hx야. 예를 들어 이 새끼는 뭐 ix야. 이런 식으로 바꿔. 그나마 됐니? 근데 대부분 나중에 고3 때든 여러분들을 겪어보게 되면 어떤 학생들이 꼭 존재하냐면 아 fx 나왔으니까 x제곱 넘겨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때려주겨도 안 돼요.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절대로 안 됩니다. 이해갔니? 그래서 이 식을 해석을 하는데 방금 말을 정말 잘하긴 했어. 잘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이 표현을 이런 우리가 방금 전처럼 x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곱하기 fx는 3이라고 읽지만 그건 단순히 읽는 거야. 얘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무슨 꼴을 이용한다라는 수렴하는 꼴을 이용한다라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을 거거든. 그래야지만 진위 문제 다음 중 참고지 꼴라라 그 문항에서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다시 x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곱하기 fx는 3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누가? x제곱 곱하기 fx라는 이 함수가 뭐하고 있다? 그렇지, 수렴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그럼 여기에서는 누가 뭐하고 있다? x 플러스 1의 전체제곱 곱하기 뭐가? gx가 뭐하고 있다? 수렴하고 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놈이 수렴하고 이놈이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꼭 이 리미트 오른쪽에는 fx만 gx만 오는 것 아니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수렴하는 꼴을 이용을 한다는 건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니까 이 수렴하는 놈들끼리는 방금 전에 배운 극한의 성질 무엇을 사용해도 4층 연산을 해도 상관이 있니 없니? 없지요. 그러니까 그 수렴하는 꼴을 이용한다는 건 수렴하는 형태를 무조건 만들어 버리라는 거야. 다시 뭘 만들어 버리라고? 수렴한 형태를 무조건 만들어. 강제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식에서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분자를 보면 fx가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문제에서 누가 수렴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x제곱 곱하기 fx 걔를 강제로 무조건 뭐 하라고? 만들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걔를 만들게 되면 여기 있는 fx에 뭘 곱해주면 돼? x제곱을 뭐해? 곱해? 그래서 일단 수렴하는 꼴을 만들어. 근데 식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곱하기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x제곱분의 1 들어가야 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이번엔 또 누가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1에 제곱 곱하기 gx가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요 새끼도 이 gx에서 수렴하는 꼴을 강제로 무조건 뭐 하라고? 그렇지. 이해 갔냐 안 갔냐? 그게 수렴하는 꼴을 이용한다라는 거야. 가장 많이 너네가 놓치고 가장 많이 모의고사 나왔을 때 제일 자꾸 넘어가는 것들, 이 단순하게 풀어내는 이 3점짜리를 자꾸 틀리게 푸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 일단 어쨌든 수렴하면 4층 연산 되니까 그 4층 연산 성질을 이용하려면 수렴하는 꼴을 만드는 게 기본이란 말이야. 그럼 연어무식에서는 누구를 곱해주면 돼? 분모에 x 플러스 1에 전체 제곱 곱하기 gx를 만들어? 근데 식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누구 곱해주면 돼? x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을 곱하면 되겠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렇게 식을 만들게 됐을 때 그 다음을 이제 보시게 된다면 얘 뭐하는 형태야? 수렴하는 형태야. 얘 뭐하는 형태야? 수렴하는 형태지? 근데 요놈의 식기를 쳐다보게 되면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물론 우리가 이거는 한번 연습했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x 무한대로 가? 그럼 분모 어디로? 무한대로 가지요? 다음 분자도 어디로?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무한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뭘 따라서? 변화의 폭이 뭐한 놈? 큰 놈을 따라서. 대신에 지금처럼 무슨 함수일 때는 다항 함수일 때는 됐어 안 됐어? 변화의 폭이 큰 놈은 누구를 따라간다? 차수가 없던 놈, 큰 놈 따라간다. 그러니까 모든 항을 가장 차수 큰 누구로 나눠줘라? x제곱으로 뭐해라? 나눠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얘 얼마 될 것이고 1 나오고 얘도 얼마 되고 1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새끼는 뭐 하게 되겠니? 수렴하는 꼴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수렴하잖아. 그럼 무슨 연산 가능해? 4층 연산 가능하니까 이거는 한 번만 쓰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4층 연산 가능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x제곱 fx 다음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곱하기 gx 다음 곱하기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x제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게 수렴하면 4층 연산 된다의 기본 성질이거든. 각각의 극한 씌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우리가 쓴 식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놈은 얼마로 수렴하고? 3으로. 그 다음 놈은 얼마로 수렴하고? 4로. 얘는 얼마로 수렴하고? 1로 수렴하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계산하고 끝내시라고. 표현 이해 갔어? 그래서 항상 까먹지 않으셔야 될 것. 일단 가장 첫 번째는 그래프에서 보는 거. 다음 두 번째. 그래프 보는 거는 결국에 한 번만 볼 줄 아시면 그 다음은 여기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 연습 잘하라고 얘기했고요. 대신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까지 확실하게 기억을 하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쳐 안 가르쳐? 대부분 잘 안 가르쳐. 교과서에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런데 결국에 합성함수는 또 나와. 그러니까 웃긴 거야. 표현 이해하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익히시자고. 쓸 때는 2라고만 쓰면 되지 굳이 이 마이너스까지 붙일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서술형 같은 거 쓸 때는 이거는 쓸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극한값을 적을 때 우리가 속으로 인지만 정확하게 하라고. 표현 됐지요? 그럼 다음
극한의 성질 4층 연산 가능하다 한마디로 빼온 거를 이걸 자꾸 연습을 하시려면 어떤 꼴을 이용한다를 계속해서 수렴하는 꼴이요. 이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 문제에서도 그렇고. 표현이 이해하니? 제일 안 되는 게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 다음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봤던 뭐를 이용 꼴을 판단해서 됐어 안 됐어? 그래서 그 꼴 판단으로 연습했던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었고요. 맞아 틀려? 그 다음에 뭐분의 뭐꼴이 있었고 무한대분의 상수꼴도 있고 됐냐 안 됐냐?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로 수렴하게 돼? 0으로 수렴하게 되지요? 다음 0분의 0꼴이 있었고요. 됐냐 안 됐냐? 그럼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요놈의 식기는 뭐를 뽑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그렇지. 인수 뽑기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음에 또 뭐 꼴이 있었니? 다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꼴. 무한대 곱하기 0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얘는 누구 부분을 정리를 해라? 0 부분을 정리를 해라. 다시 어느 부분 정리한다? 0 부분 정리한다. 다음 0분의 상수꼴 같은 경우에는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무슨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 간다. 그거 확인 잘하라고 얘기했었고요. 됐니? 실제로 이거는 발산의 개념이긴 한데 얘를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뭐 나중에 또 계속해서 뒷단원에서 이제 연습을 미적분을 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이 극한의 개념이 결국에 뭐에 쓰이는 거냐면 점근선 찾는 데 우리가 필요하거든. 표현이 해갔니? 다시 무슨 선 찾는 데 필요하다고? 점근선. 그렇지. 점근선 찾는 데 필요해. 이 점근선을 찾아야 지랄맞은 함수의 개형을 그려서 우리는 최대 최소를 유도를 할 수 있어요. 표현이 같이요. 그래서 그거 찾는 연습 때문에 필요한 거니까 계속해서 이런 건 잡아낼 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다음 가장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모분의 목골의 경우에는 0분의 0꼴의 경우에는 우리는 가장 이 단원에서 연습해야 될 건 모 뽑기가 항상 기본이다. 인수 뽑기가 기본이 되고요. 근데 우린 이미 앞에서 방학 때 한번 연습했듯이 조금 더 이제는 얘를 확장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계산을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어. 물론 인수 뽑아도 돼. 이해갔니? 근데 그게 귀찮을 때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도 갈 수 있냐? 분모가 제로로 가고 분자도 제로로 가. 그러면 분수가 나왔는데 분수 나오면 보통 뭐를 의미한다를 자꾸 떠올리라고 했어. 무슨 변화율? 그렇지. 평균 변화율. 분수 나오면 뭐 떠올리라고? 평균 변화율. 즉 뭐? 기울기 떠올리라고. 근데 그 기울기에 x 변화량이 제로에 가까워져? y 변화량이 제로에 가까워져. 그럼 둘 다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잖아. 그럼 이건 무슨 변화율을 의미하고?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게 되니까 얘는 뭘로 봐도 상관없다. 미분, 개수로 봐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여기까지 같이 연습을 하시면서 우리가 유형을 보면 좀 정도 될 테니까 필요하신 거는 잠깐 노트에다가 좀 더 추가하시고요. 유형 부분 한 번 더 연습은 하겠습니다. 꼴별로 한 번씩은 더. 자, 되셨으면 교재 보면서 하나씩 한번 연습을 하고 다시 한번 푸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자, 1번부터 한번 가보지요. 1번.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뭐 우리는 다음번 연습은 됐겠지만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한 번씩은 다 보지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뭐한 것을 찾아라? 옳은 것을 찾아라. 됐니? 자,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 모양 거기 오른쪽에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동찬아. 네. 1의 우극한 값은 얼마니? 3이요. 3. 됐죠? 3 플러스야 3 마이너스야 3이야? 3이요. 3이야. 오케이. 다음
1의 좌극한 값은 윤우야? 3마이너스. 그렇지. 이건 3-지. 그렇다면 x가 1로 가고 있을 때 fx,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fx, 얘는 요놈의 식기의 값은 얘는 the j 발선. 다시 1의 우극한 값이 얼마야? 3. 1의 좌극한 값은 얼마야? 3 마이너스라는 건 3보다 작다는 것 뿐인 거야. 아주 조금.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근데 우리는 쓸 때 3 마이너스라고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니까? 합성함수 극과 때문에 정확하게 그냥 인지만 하는 것 뿐인 거지? 됐어, 안 됐어?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fx는? 3으로. 그렇지.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0의 우극한 값은 유리야? 영의 우극한 x 0의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좀 정확하게 얘기해봐. 0 플러스 0이야 0 플러스야 0 마이너스야 0 0 플러스 플러스.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옆에 0의 좌극한으로 갈 때는 한yon 2 플러스야 2 마이너스야 2야? 2요 2. 오케이. 됐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좌극한 값은 요 놈은 다시 한 번 더. 이거 거꾸로 가죠? 예원아? 3이요 응? 3 3 플러스야 3이야 3 마이너스야? 3 3. 다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값은 유리야? 2. 2 플러스야 2 마이너스야 2야? 2. 됐죠? 한 번 더. 그러면 J나 x가 0으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발선. 그렇지. 발산에 왜 무슨 값과 무슨 값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 달라? 달라. 발산한다와 같은 표현은 뭐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또는 뭐하지 않는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한글로도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알아서 그건 인지하시면 되고요. 표현이 같죠? 그러면 자 이제 확인합니다. 1번 F1은 3이다. 그럼 F1이라는 건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뭐? 함수값. 함수값. 그럼 x가 정확하게 1일 때 값을 보는 거지? 맞아 틀려. 그럼 F1은 얼마인 거야? 지금 그래프에서 전체 다 같이 얼마? 0. 그렇지. 됐지요? 다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f0다. 맞아 틀려? 틀려요. 왜? 0의 좌극한은 얼마 나오고? 2 나오고 f0은 x0에서의 무슨 값이니까? 함수 값이니까 얘는 정확하게 얼마인 거야? 0. 그렇지. 0인 거지. 다음 세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을 때 fx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렇지. 맞고요. 다음 4번 x가 1로 가고 있을 때 fx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리지요? 왜? 극한 값은 뭐에? 존재합니다. 됐나요? 다음 x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fx와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를 더하면 얼마 나오니? 3 나오지요? 됐냐 안 됐냐? 됐니? 근데 6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맞아 틀려? 틀린 거야. 표현이 이해갔나요? 됐니? 그래프 보는 거 연습 다시 한번 잘 하시고요. 극한값, 함수값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기셔가지고 자,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 자, 함수의 fx를 식을 쪼개놨어요. 이렇게 식을 둘 또는 셋으로 쪼개게 되면 반드시 뭐 봐라?
그렇지. 식 보지 말고 제발 범위 봐라. 그럼 이 범위를 보게 되면 x 얼마 기준으로 쪼개졌는데 3 기준으로 쪼개졌는데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문제에서 3으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fx의 값이 뭐 하도록 하면 존재하도록 하면 그럼 얘가 존재하려면 무슨 값과 자극한 값과 다음에 무슨 값이 우극한 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야 되니까 x가 3-로 하고 있는 좌극한을 보려면 위에 식을 써야 돼? 아래 식을 써야 돼? 아래식을 써야 돼? 그럼 아래식을 써야 되는데 이때 신경 써야 될 건 주어진 아래식이 몇 차식이니? 1차 다항식인 거지. 맞아 틀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정확하게 익히고 가셔야 될 건 1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직선이야.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연속이야. 예전에 배운 표현이긴 하지만 맞아 틀려? 그러니까 3의 좌극한 값을 구하려면 그 식에 어쨌든 직선이니까 얼마를 갖다 넣어버리면 3을 갖다 넣으면 되겠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음 이번엔 x가 3의 우극한으로 갈 때는 어떤 식을 써야 돼? 위에 식 써야 돼. 근데 걔가 몇 차 다항식인 거야? 2차 다항식이야. 됐어 안 됐어? 그럼 2차 다항식이니까 얘도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연속인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3의 우극한 값 구하려면 걷다 얼마를 갖다 넣으면 돼? 3을 갖다 넣으면 되겠지요. 됐냐 안 됐냐? 쌤 그럼 이때 그 극한 값이 나온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궁금하면 그때는 뭐를 그려보시면 될 것이고 누구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우린 자극한과 우극한에서 얘네들을 확인하는 건 뭐 때문에? 합성함수 극한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 그걸 제외한 경우에는 굳이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건 나중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얘가 그냥 인지할 수 있는 연습만 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 결과가 어떤 값 플러스로 나올지 어떤 값 마이너스로 나올지도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3을 갖다는 위의 식의 값과 아래 식의 값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같아야 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놈 식이 3 한번 대입해 보면 위의 식은 뭐 더하기? 12 빼기 얼마? K 나올 것이고 아래 식은 마이너스 6 플러스 K 나오니까 풀어버리면 K 값은 얼마가? 9 나오겠죠. 됐나요? 그런 것들은 계산만 안 틀리도록 잘 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기셔서 자 그러면 봅시다. 자 22번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보기 중 무슨 값이 뭐하는 걸? 극한 값이 뭐하는 걸? 존재하는 걸 모두 뭐해라? 골라라. 그러면 기니디 문항이니까 보통 어떻게 연결돼 있고 기니디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 연결돼 있다. 까먹지 마시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기억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1로 가고 있을 때 fx 더하기 gx라고 나왔지. 그러면서 무슨 가로까지 쳐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fx야? gx야? 어떤 함수를 원하는 거야? fx 더하기 gx.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럼 fx 더하기 gx니까 뭐를 그릴 수 있으면 뭐 하는 게?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뭐 하는 게? 그리는 게 편한 거고 그 다음 수렴하는 꼴이 있으면 수렴하는 꼴 쓰면 편하겠지?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그런데 요놈의 식기를 쳐다보니까 기억에서 fx 그래프를 보니까 x1로 가고 있을 때 fx만 보면 얘는 수렴하니 발산하니? 수렴하지요. 얼마로 수렴하니? 0으로. 정확하게는 0? 그렇지. 되냐 안 되냐? 다음 오른쪽에 있는 gx를 또 gx만 따로 보게 되면 x1로 가고 있을 때 얘는 수렴하니 발산하니? 발산하잖아. 표현 이해가 싸가서. 그러면 fx 더하기 gx가 수렴한다 발산한다는 기본적으로 판단은 못해요. 표현 이해가 싸가서. 여기를 찍어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쌤, 수렴하는 놈들끼리는 4측면선 되니까 하나 수렴 안 하고 하나 수렴하고 하나 발사하잖아요. 더하면 얘네들 발사 아니에요, 당연히?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오는 것 뿐인 거예요.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써먹는다는 건 이 성질 딱 이것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 외의 거는 다 뭐해? 확인해. 다시 그 외의 건 다 뭐하라고? 확인하는 게 기본인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왜냐면 이 수렴 발산하는 값도 그거의 값에 따라서 변할 거라고.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fx가 발산해. gx도 발산해. 근데 fx하고 gx를 뭐 하는 경우에 지금처럼 더하는 경우에 뭐 할 수도 있어? 수렴할 수도 있어. 문제 표현에 따라서.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예를 들어 fx가 1로 가고 있을 때 1-로 갈 때 fx가 예를 들어 3이야. 다음 x가 1+로 갈 때 fx는 -3이야. 그럼 얘는 수렴하니 발산하니? 발산. 그렇지. 발산하지? 다음 gx라는 놈의 식기도 1-로 갈 때는 요 새끼가 얼마냐면 이번엔 -3이야. 다음 x가 1+로 갈 때 gx라는 놈의 식기도 얘는 3이야. 그럼 얘는 수렴하니 gx는 1로 갈 때 수렴하니 발산하네. 근데 fx하고 gx를 뭐 하는 경우에? 더하는 경우에는 표현이 같사 가서 더하는 값은 얼마 돼버려? 0 나와. 더하는 값은 얼마 돼버려? 0 나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다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gx라는 이 함수를 보게 되면 이 새끼 같은 경우는 1-로 갈 때 얘는 3이고 얘는 뭐니까? -3이니까 더하면 얼마? 0 나올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새끼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gx라는 이 함수를 보게 되면 얘도 얼마로? 0 나오게 되겠지. 표현이 가싸.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주의하셔야 될 건 직관적으로 이거를 바로 임의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야. 받아들여야 될 건 딱 하나의 사실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명제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 거거든. 하나의 명제가 성립하면 그 명제에 뭐가? 여기 성립해? 대우가 성립을 하는 거지. 표현이 가싸. 됐냐 안 됐냐? 그 외 이런 놈들은 때려 죽여도 성립한다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쌤,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결론은. 표현이 가싸. 그럼 그걸 우리 옳다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네. 그렇지, 안 돼. 표현이 가싸.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렴하는 꼴을 줘가지고 그 수렴하는 꼴 가지고 사칙연사하는 게 아니라면 표현이 갔어? 그때는 무조건 뭐 하는 게? 하나씩 무조건 뭐 해라? 확인하라는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gx 한번 써봅시다. 1의 우칸으로 갈 때 fx 더하기 gx. 자, 동차나 기억 1+로 갈 때 fx 더하기 gx 얼마니? 2. 됐어, 안 됐어? 다음 이번에 1-로 갈 때 fx 더하기 gx는 윤호야. -2. 됐어, 안 됐어? 그러면 1+ 우극한과 1- 좌극한 값이 서로 같아 달라? 달라. 그럼 수렴의 발산해.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은 뭐해? 발산하는 거야. 표현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fx는 수렴하는데 gx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fx 더하기 gx 발산이요 라고 확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값에 따라 그거 바뀌는 거라고. 표현 이해갔니? 됐나요?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디귿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fx 곱 gx. 그럼 요 놈의 쉽게 우극한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가고 있을 때 fx 곱하기 gx 쓰고 구해보시고요. 다음 디귿의 두 번째 x가 1 마이너스로 가고 있을 때 fx 곱하기 gx 또 구해보는 거야. 자, 다 구해봤지요? 그러면 영어 식기에서는 예원아 1 플러스로 갈 때 어떤 거요? fx 곱하기 gx 지금 디귿 0이요. 0. 다음 유리야 1 마이너스로 갈 때 0. 0이요. 그럼 얘는 수렴하니 발산하니? 수렴하지요. 표현 됐어 안 됐어? 다시 한 번 더. 니은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fx의 제곱 더하기 gx의 제곱. 됐어? 자 그럼 연어무 시키면 j나 4요. 응? 얼마? 4요. 4. 1 플러스로 갈 때 4. 다음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여러분 윤호야? 4요. 4. 되냐 안 되냐? 그럼 얘는 수렴하니 발산하니? 수렴. 수렴하지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니? 이렇게 표현이 바뀐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어떤 형태로 내고 그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단순히 외워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너네가 받아들이는 건 딱 하나고 뭐 할 때 수렴하는 놈들끼리는 뭐가? 사칙 연산된다. 이걸 기억하는 게 포인트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만약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 돼. 기억이 수렴해. 다시 누가 수렴해? 이건 만약이야. 기억은 지금 발산하잖아. 기억이 수렴해. 됐어 안 됐어? 디귿도 수렴해. 됐니? 니은 수렴해 안 해? 해요. 그렇지. 하는 걸로 끝내도 된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게 수렴하는 꼴이용이라니까. 다시 누가 수렴해? 기억. 즉 누가 수렴한다고? fx 더하기 뭐가? gx. 이게 수렴해? 다음에 디귿 또 누가 수렴해? fx 곱하기 gx. 그렇지. 이게 수렴해? 됐어 안 됐어? 근데 누구를 확인하라고? 마지막에 디귿에 fx 제곱과 gx 뭐를? 제곱 또는 fx의 세제곱과 gx 몇 제곱을? 세제곱을 확인하라고 하면 얘는 수렴해야 안 해? 그렇지. 계산할 필요 없이 무조건 뭐해? 수렴해. 곱셈공식 변형식이 들어오면 끝인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수렴하는 놈 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 표현 됐냐 안 됐냐? 이해 갔니? 그러니까 fx는 발산해도 돼. 다음에 gx도 뭐 해도 돼? 발산을 해도 돼. 근데 fx 더하기 gx 뭐하고? 수렴하고 fx 곱하기 gx 뭐하고? 수렴하면 얘도 당연히 뭐 할 거라고? 수렴할 거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수렴하는 꼴을 이용한다. 이것만 정확하게 받아들인 거지 자꾸 먼저 넘겨짚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해 갔니? 그게 실수의 가장 기본이니까. 표현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문항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넘기셨던 어느 쪽에 자 26번 굳이 안 해도 되긴 한데 27번 한번 봅시다. 27번으로 보지요. 함수 fx는 하고 거기에 27번에 식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절대값 x 마이너스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요 너무 쉽기에 대해서 리미트 x가 3 플러스 5 플러스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5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a하고 b라고 한다면 a에서 b를 뭐 해라? 빼라. 됐니? 그러면 확인하셔야 될 건 결국에 5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찾으라는 건데 그때 이 식에서 첫 번째 쫄고 시작하는 게 뭐가 들어가면 절대값 들어가면 무조건 쫄거든. 그잖아. 그럼 절대값 나오면 당연히 뭐를 절대값을 뭐 해야 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5 플러스로 가지. 그럼 그 절대값은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그럼 뭘로 나오면 돼? 그냥 x 마이너스 5로 나오면 될 것이고 그럼 결국에 그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리미트 x가 5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에요. 되냐 안 되냐? 그럼 이런 극한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모하기를 꼬라기를 하는 게 기본이 될 것이고 왜? 수렴하는 꼴을 준 게 아닌 거니까. 됐니? 그럼 분모 어디로? 0으로. 분자 어디로? 0으로. 그럼 0분의 0꼴이면 뭘 뽑아라? 인수소. 그렇지. 그게 기본이고 또는 0분의 0꼴이니까 뭐로 확인해도 돼? 미분 개수. 즉 얘를 뭘로 보면 f, x라고 봐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표현이 약간냐 안 같냐? 됐지요? 됐니? 뭐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어쨌든 인수 뽑으면 x-5 나와 안 나와? 얘에서 나오고요. 다음에 x 플러스 얼마? 2 나오게 될 테니까 4라 치겠죠. 그럼 얼마에 가까워져 이 값은? 7에 가까워져. 그래서 a가 얼마 되고? 7 나올 것이고 b는 분모가 뭐 갖고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갖고 나올 테니까 그러면 b는 얼마로써? 마이너스 7이 되겠지. 표현 이해갔니?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자 다음 39번으로 갑니다. 다음 보기의 함수 뭐에 대하여?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0으로 가고 있을 때 x가 0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는 것을 구하여라. 기억 리밋 x, fx가 x분의 1이래. 그러면 그냥 x에 얼마를? 0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 나와 있는 함수 그래프를 뭐 할 수 있으면 그릴 수 있으면 뭐 하시고? 그리시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려내게 되면 일단 이어놓으면 쉽게 해서 fx는 x분의 1 이 그래프 그려볼 그냥 그려. 무슨 선이 존재하고? 정근선이 존재하고 1, 4와 몇 사? 3, 4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지.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값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 이건 그냥 그래프니까 한번 확인만 해봅시다. 0 플러스 우극하는 봐라! 이것 좀 봐야 된다. 어디로 가니? 정확하게 그렇지. 양의 무한대. 구분 잘 하셔야 돼 이거. 계속 필요합니다 이 부분. 어디로? 우극하는 어디로? 양의 무한대로. 다음 좌극하는 어디로? 그렇지. 됐니? 근데 단순하게는 이렇게 가도 돼. x 제로로 가니까 x분의 1 리미트 x 제로로 가니까 x분의 0분의 뭐 상수지. 그럼 얘는 수렴의 발산해. 발산해. 근데 그 발산하는 값이 무한대라고 말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확인 정하는 거 정확하게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수렴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니은은 몇 차함수의 그래프니? 2차함수니까 0으로 갈 때 수렴하겠니 안 하겠니? 수렴하겠지요. 됐냐 안 됐냐? 다음 디귿 fx는 x분의 절대값 x. 그럼 요 놈도 절대값을 뭐 해야 돼? 풀어야 되겠네. 그럼 x가 뭐보다 클 때와? 0보다 클 때와 x가 얼마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그럼 0 플러스로 갈 때 디귿에 있는 fx의 극한값은 얼마로? 1로. 그렇지. 다음 0 마이너스로 갈 때 극한값은 얼마로? 그렇지. 그렇게 표현이 되겠지요? 됐니? 오케이. 다음 자, 그 다음에 45번 요놈의 식기 보는 연습을 다시 한번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45번 45번에 거기 특히나 두 번째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 보이나요? 보여? 밑줄 치고 박스. 지금 딱 단원명을 보니까 단원명에는 거기는 뭐를 해라라고 나와 있니? 시화다라고 나와 있지. 하지마. 다시 뭐 하지 말라고? 하지마.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 갔니? 항상 가장 좋은 거 그래프를 보든가 또는 걔를 그냥 함수 자체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자, 그럼 보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뭐 첫 번째 나와 있는 일단 거기에 있는 앞에 거부터 먼저 빨리 해결하고 갑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을 때 fx 이거는 우리 빨리 눈에 들어오죠. x 마이너스 1로 갈 때입니다. 여러분 쉽게 fx j는 극한값은 1 됐지요? 됐니? 이거는 빨리 확인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요 새끼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 됐니? 자 보세요. 가장 첫 번째 기본은 얘 식을 읽는 걸 계속 연습을 시켰었어. 요거 식. 요 식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x 마이너스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누구를? 합성함수를 도라는 거야. 말이 어렵지. 쌤 합성함수 어렵잖아. 아우 단순하죠. 안에 합성되어 있는 함수가 누구인 거야? y는 x-1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f가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먼저 적용돼야 되는 함수는 이게 돼야 될 거거든. 표현이 갔어. 그럼 얘를 쳐다보게 되면 y는 어떤 그래프를 확인을 하는 거니까 x-1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이때 여기가 x가 얼마인 지점이야? 1인 지점이야. 근데 1에 무슨 극한을 보라 그랬어? 우극한 보라 그랬잖아. 그럼 1의 우극한은 얼마에 가까워져? 0인데 정확하게. 그렇지. 다시 0인데 정확하게 얼마라고? 0 플러스라고. 표현 이해가냐? 그러면 0 플러스로 가니까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f란 함수에서 이 안에 있는 놈의 식기가 0 플러스로 갈 거라고. 표현 이해가냐? 그러면 f란 함수에서 뭐 보라는 거야? 0 플러스 보라는 거야. 0의 무슨 극한을? 우극한. 표현 이해 갔어. 그럼 0의 우극한은 얼마로 가니? 0. 정확하게는 0 플러스. 근데 마지막 극한 값 내는 거니까 플러스는 붙일 필요 있다 없다? 그렇지.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다음 두 번째 계속 이제 연습하셔야 될 거. 합성으로 안 보면 쌤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낼 때 여기를 읽는 연습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x가 얼마일 때, x-1일 때 무슨 값? 함수값. 가장 기초. 다음, x나 f 합성, 그 다음에 방금 읽은 게 뭐였어? x-1. 됐니? 그런데 이 합성되어 있는 식이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서 개수가 얼마야? 1이잖아. 함수 y는 fx란 놈의 식기를 fx 들어갈 자리에 누구를 갖다 넣었어? x-1을 갖다 넣었지. 그러니까 얘를 평행 이동 해석해도 돼. 표현이 갔냐? 그럼 함수 fx란 놈을 어느 축으로? x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얼마만큼? 1만큼 뭐 했다? 평행 이동한 함수다. 이해 갔지? 됐니? 그러니까 요 함수 그래프를 우리 거기 나와 있는 놈을 뭐 해도 돼? 그려도 돼. 거기 그래프를 어느 축으로? X축으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몇 칸? 한 칸 밀어버려. 표현 이해 갔어? 그 그래프를 어느 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몇 칸? 한 칸. 표현 이해 갔냐? 오른쪽 방향으로 한 칸을 밀어? 그럼 거기 x-2 지점은 x가 얼마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1로 바뀔 거고 x-1인 지점은 얼마로 바뀔 것이고? 0으로. 자, 그 말이 다시 안 되는 분들은 한 번 더 그려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꾸 연습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에 있던 놈이 마이너스 1로 밀리게 되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표현 이해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됐어? 다음 마이너스 1에 있는 지점이 얼마인 지점으로 밀릴 테니까 0인 지점으로 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지점이 0인 지점으로 밀리니까 이렇게.
됐어 안 됐어? 다음 0인 지점이 얼마로 밀릴 테니까 1로 1, 마이너스 1이 0을 밀리고 0인 지점이 1로 밀리게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어? 다음 1인 지점은 얼마로 밀릴 것이고 2로 2로 밀리게 되니까 2인 지점은 3으로 밀릴 거고요. 이렇게 밀릴 겁니다. 표현 이해갔니? 이게 어떤 함수 y는 로 f x 마이너스 평행 이동한 그래프. 됐냐 안 됐냐? 그때 그 함수를 x 어디로 보내라고 그랬어? 1 플러스 그럼 1에 무슨 극한? 극한. 바로 가도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에 따라 바뀌는 거야. 내가 얘를 합성으로 볼 것이냐 이걸로 볼 것이냐. 됐니? 그럼 모든 유형 다 보려면 어떻게 해요? 합성이 당연히 편합니다. 이 안에 식이 꼭 평행 이동식만 나오진 않으니까. 이해갔어? 대신에 나중에 연습하실 건 평행 이동도 해석해도 돼.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도 연습하시라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됐나요? 요거는 잠깐 체크하시고 그래프 한 번 더 옆에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자, 다 되셨으면 바로 넘기셔가지고 어디를 보시냐면 56페이지 다시 한 번 더 합성 읽어내는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56번이요. 미안. 20페이지에 56번입니다.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이거는 쉽지요. 여러분 쉽기는 유리야. 2-로 갈 때 fx 극한값은 1. 오케이. 정확하게 1 마이너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요식 예언 한 번만 읽어볼까? 시작.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합성함수의 극한이니까 이때 잘 보시는 거라고. 그럼 먼저 적용되는 함수는 누가 적용이 되는 거야? gx가 적용이 되니까 gx에서 x가 어디로 갈 때로 확인을 하라고? 1 플러스로 갈 때로 확인을 하라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놈의 식이다. gx가 어디로 가니? 1 플러스로 가지. 1 플러스? 응? 1 플러스로 간다고? 1 마이너스 gx 값은 어디로 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잖아. 여기 안에 있는 놈이 어디로 간다고?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 이 새끼가 1 마이너스로 가고 있을 때 다시요. 노랭이가 1 마이너스로 가고 있을 때 f라는 함수에서 노랭이 보는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가 돼? 그 식이 얘인 거야. 이 새끼가 0 플러스로 간다.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같은 형태인 겁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합성으로 그냥 인지하는 순간. 그러면 이 안에 얘가 1 마이너스로 가니까 f라는 함수에서 뭐 봐줘야 돼 이제? 1 마이너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f라는 함수에서 1 마이너스 보게 되면 얼마 되겠니? 0 플러스. 하지만 마지막 값이니까 얼마로? 0이라고 적으시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나요? 자리에 안 가신 분? 합성함수 극한까지 이건 정확하게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됐니? 오케이. 다음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요. 자, 이제 극한의 성질
다시 한 번 더 해석 연습하시면서 65번으로 바로 가셔서 65번 두 함수 누구하고 누가? fx와 gx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1,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는 2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해석하시라고? 시작! 리미트 x가 0을 때 x가 1로 수렴한다. 됐니? 자, 1은 얘기 안 해도 돼. 됐어? 숫자 1은 얘기 안 해도 된다고. 니들은. 됐니? 1은 얘기 안 해도 어차피 1이라는 건 다 알아. 무조건. 그러니까 포인트는 fx 뭐 한다? 수렴한다.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무조건. 됐어? 굳이 힘들게 1까지 얘기 안 해도 돼. 1로 수렴한다. 1이 얘기 안 해도 1은 너네들은 자연스럽게 인지해. 항상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됐나요? 다음 두 번째 식 어떻게 해석하라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가 수렴한다. 그렇지. 그런데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을 때 3 곱하기 fx 마이너스 2 곱하기 gx 찾으라 그랬잖아. 됐어 안 됐어? 근데 아래 쳐다보니까 fx 수렴했고 gx도 뭐 했어? 수렴했지. 사칙연산 돼야 돼. 그렇지. 끝인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시 한 번 더. 자, 67번 한 번만 더요. 67번.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6,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fx 마이너스 3gx는 18. 그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gx를 찾으래.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먼저 거기 주어진 조건을 해석을 하면 시작!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수렴한다.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fx 마이너스 3gx는 수렴한다. 됐니? 근데 누구 구하라 그랬어? 그렇지. 거기까지 항상 바라보고 가라는 거야. 쌤 앞에 거는 안 바라봤잖아요. 걔는 어차피 가장 기초 유형이기 때문에 안 바라봐도 문제가 안 돼.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나오는 또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형태들을 생각을 하시려면 물어보는 것까지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gx의 수렴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fx 수렴했고 2 곱하기 fx 마이너스 3gx라는 그놈이 통짜로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놈들끼리 뭐하면 사칙연산하면 되냐 안 되냐? gx 형태 뽑아 못 뽑아? 뽑을 수 있어요. 뽑을 수 있어. 어떻게 뽑을 수 있니? 2fx 마이너스 3gx를 2fx 빼서 그렇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니까 연립을 생각하는 얘기랑 동일한 거야. 사칙연산이기 때문에. 됐어 안 됐어? 다시 2 곱하기 fx 마이너스 3gx 수렴하니까 거기서 수렴하는 fx의 몇 배 안고를? 2배 안고를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gx 수렴한 형태 나올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판단하시는 습관들이시라고. 표현 이해 갔지요? 얼토당토하게 여기 fx에 뭐 다항식 몇 차, 1차, 2차씩 갖다 때려 박는 게 아닙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오케이. 다음 한 번 더 갑니다. 72번으로요. 함수 fx에 대하여 그 다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5일 때 그 다음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fx분의 2x제곱 플러스 fx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물어보는 거 먼저 신경 쓰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주어진 조건 해석하면 시작!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수렴한다. 그렇지. 누가 수렴한다고? x분의 fx. 그렇지. 한 번 더 누가 수렴한다고? x분의 fx. 그렇지. x분의 fx가 수렴을 하는 거지 fx가 수렴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됐냐 안 됐냐?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물어본 형태로 확인을 했잖아. 근데 그 식 중에 우리가 지금 방금 전 주어진 조건이 x분의 fx에 해당하는 그 전체가 아니라 비슷한 놈이 존재하지. 누가 존재하고 있어? fx가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수렴하는 놈이 누가 수렴하니까? x분의 fx가 수렴하니까 무조건 무슨 꼴을 무조건 만들어내라고. 수렴하는 꼴을 만들어내는 게 수렴하는 꼴 이용이라고 계속 얘기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다시 뭘 만들어내라고? 수렴하는 것.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를 누구로? X로 뭐 해버리면? 나눠버리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분자분모를 어떻게? 동시에 나눠야지 식은 안 변할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식을 무조건 안 변하게 하면서 수렴하는 꼴을 만들어만 내면 되는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분자 누구로 나누고? X로 나누고 분모 누구로 나눠? X로 나눠?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미트 X가 제로로 가고 있을 때 다음 X 마이너스 X분의 X 마이너스 X분의 X. 그렇지.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다시 봅니다. 얘는 뭐하고 있니? X 0으로 갈 때 수렴해. 얘도 뭐하고 있니? 수렴해. 쌤 얘네들은요 확인하는 거야. X 0으로 갈 때 2X 얼마? 0이잖아. 그럼 얘도 뭐 한다는 거야? 그렇지. 수렴한다는 거야. X 0으로 갈 때 얘 얼마? 0. 같잖아. 그럼 얘도 뭐 한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한 번만 더 쓰고 다음 시간 안 쓰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2X 플러스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X분의 FX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X 빼기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X분의 FX 이렇게 쪼개서 표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하니까? 그렇지. 왜 수렴하면 우리는 뭐가 가능하니까? 그렇지. 되냐 안 되냐? 그게 이걸 표현해 이렇게 바꾸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 우리가 또 굳이 다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인지만 하면 돼 당연히.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얘는 얼마로 수렴한지 방금 확인했었죠? 얼마로 수렴? 0 수렴. 뒤에 거 얼마로 수렴? 5 수렴. 얘 얼마로 수렴? 0 수렴. 얘 얼마로 수렴? 5 수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계산 때리시고 끝인 거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계속 신경 쓰셔야 될 거 무슨 꼴을 무조건 만들어라. 수렴하는 꼴을 만들어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갔니? 다시 어떤 꼴 만들라고? 수렴하는 꼴. 그렇지. 표현 됐어 안 됐어? 됐나요? 됐니?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77번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77번이요? 리슨 시험이 생각보다 자주 나온 유형이니까. 자, A 얼마 나오니? 2분의 3. 이해 안 가신 분? 다시 어떻게 먼저 만들어야 돼? 먼저 누구 만들어야 돼? X 플러스 1 곱하기 fx 무조건 만들어야 돼. 그러면 추가됐잖아. 누가 추가됐어? x 플러스 1 추가됐으니까 식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누구로? 뭐 해야 돼? 그렇지. 이해 갔냐 안 갔냐? 계속 신경 쓰셔야 된다. 고3 때는 이거밖에 안 나와. 이해 갔니? 고3 때는 꼴 안 나와. 그건 내신 끝이야. 계속 신경 써야 될 건 그래서 자꾸 수렴하는 꼴을 신경 쓰라는 건 이런 형태가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 거기에 fx의 식을 갖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표현 이해가냐 안 가냐? 이 fx가 지수함수가 될 수도 있고 로그함수가 될 수도 있고 삼각함수가 될 수도 있어. 이해갔니? 우리 거기까지 바라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지금 공부하실 때는. 됐나요? 됐지요? 오케이. 과정 보고 잘 생각하시고요. 다음 76번은 이거 헷갈릴 때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76번. 잘 보세요. 76번 보면 뭐 첫 번째 식은 그냥 우리가 수렴하는 걸 읽었으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 그냥 끝내면 돼요. 그 다음 식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 합성 x 마이너스 1 여기까지는 다 읽어냈지요? 걔가 수렴합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갈 때 2fx분의 gx 나와 있잖아. 됐어? 그럼 이때는 선택으로 가셔야 돼. 무조건 어떤 꼴을 간다는 건 정해져 있지 않아. 이해갔니? 그럼 선택을 한다는 건 어떻게 가냐? 자, 생각을 잘 하세요. gx를 보는 게 편해? g 합성 x-1을 보는 게 편해? GX.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g 합성 x-1을 어떤 형태로? gx로 바꿔버리는 게 제일 편한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다시 거기 나와 있는 누구를 g 합성 x-1을 누구로? gx를 보는 게 무조건 편한 거야.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니까 문제 형태가 지금처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합성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쪽에 뭘 줄 수도 있어? 합성을 줄 수도 있어. 이해갔니? 그러면 제일 편한 건 뭐를? 합성을 없애는 게 무조건 편한 겁니다. 표현이 이해갔지요? 됐니? 그럼 합성을 어떻게 없애요? 라고 한다면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또 합성의 형태가 지금과 같은 g 합성 x-1 리미트 x가 0분의 그 다음에 뭐냐면 0으로 갈 때 x 2 자, 그러면 보시면 단순해요. 이거를 얘기하는 건 합성돼 있으니까 합성돼 있는 걸 하나의 함수로 돌리고 싶어. 뭐를 통해서? 그렇지. 그래서 치환을 다루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문제를 보시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는 x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x 어디로 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선택적이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갔냐 안 갔냐? 0으로 가는 걸로 맞춰버리든 어디로 가는 걸로 맞춰버리든 마이너스 1로 가는 걸로 맞춰버리든 상관은 없는 거야. 이 문제는. 어쨌든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하나의 형태로. 표현 이해갔죠? 대신에 항상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쉬운 방향으로 생각을 하자고. 표현 이해갔니? 자, 그렇다면 요거 식에서 합성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를 통해라? 첫 번째 방안은 치환을 해라. 누구를? x-1을 뭘로? t로. 치환하면 뭐 나와야 되고? 누구의 범위 찾아야 돼? 그렇지. 근데 x가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t는 얼마에 가까워져?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변수 x를 다 뭘로 바꿔야 돼? t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는 뭘? 그렇지. 갖다 대면 되겠지. 그럼 영상식에서는 이 식이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갈 때? t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t 플러스 1분의 g t가 수렴한다로 바뀔 것이고 됐니? 근데 변수는 t를 쓰든 x를 쓰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누구로 인지? x를 인지하고 두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됐니? 이게 뭐 대부분 편하긴 할 겁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합성되어 있는 식이 아까 전에도 우리 잠깐 얘기했었지. 뭐 돼 있다? 그렇지. 계속 연습하라는 거야. 자꾸. 어떤 함수를? 이 지역성 x-1은 어떤 함수를? gx를 어느 축으로? x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인 거지. 그러면 해석이 됐으면
얘를 우리는 뭘로 바꾸고 싶어? gx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 함수를 x축으로 얼마큼 움직여버리면 돼? 그렇지. 그럼 왼쪽으로 마이너스 1칸, 왼쪽으로 한 칸 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0으로 가는 것도 어디로? 왼쪽으로 몇 칸? 한 칸 밀어야 될 거거든. 맞아, 틀려? 되냐, 안 되냐? 그럼 0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한 칸 밀어? x 어디로 가? 그렇지. 그럼 얘도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한 칸 동일하게 밀어야 되겠지. 그럼 얘 x라는 그래프를 y는 x라는 그래프를 따로 보는 거야. x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1만큼 밀어야 될 거거든. 그럼 뭘로 바뀌어? 그렇지. 그러니까 동일한 식이죠.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갔니? 치환이 통하면 과정을 가야 되지만 평행 이동을 통하게 된다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여기는 조금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 중에 편한 거, 빠른 거는 얘가 빠르긴 하지만 연습 계속 하시면서 이거는 지키시고 그래서 얘가 얼마로 2로 수렴한다까지 그렇게 바꿔놓게 되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극한값을 구하려면 x-1로 갈 때 EFX분의 GX의 극한값 구하려면 이제 바로 머리에 들어오지요. 어떻게 해줘야 돼? 분자와 분모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자 문제 주어진 조건부입니다. 리미트 x-1로 갈 때 누가 뭐해? 그렇지. 다음 또 누가 뭐해? 이제 두 번째씩 우리가 바꿨잖아. x로 갑시다. 누가? gx가 뭐해? 근데 문제에서 보자는 게 그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분자와 분모를? x 플러스 1로? 그렇지. 그래야 뭐 수렴하는 꼴 이용이잖아.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어 안 됐어?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니? 계속 그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수렴하는 꼴 이용이라는 걸 됐나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꼴 이용을 자꾸 머릿속에 갖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 3학년 때는 이거밖에 안 써. 물론 내신 때는 다른 형태도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3학년 때 쓰는 건 이 패턴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익히고 넘어가시라고. 그래야 진위 문제도 극한에 대한 진위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니까. 이해갔니? 거기 보면 따로 안 외우고. 됐나요? 자리에 안 가신 분? 없지요? 오케이. 필기 하시고요. 일단 다음 시간 숙제는 23페이지까지만 먼저 끊겠습니다.